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청입니다. 6월의 세 번째 금요일, 오늘도 거장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토론을 이끌어가 주실 두 거장께서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상우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야정구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세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 다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네. 잘생겼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쨌든 네, 오늘도 여기 아부해가지고 어저께 하나도 먹었는데. 네, 오늘도 이 거장의 시선, 저희 거장의 해안 시청자분들께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 한 주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거장께서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셨는지 이 거장의 시선으로 바라본 금주 시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6월 들자마자 주가 급등이 나오고 전고점을 치고 나가는 주가가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왔으니까요. 산이 크게 형성이 된 모양새가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번 주 브렉시트의 우려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짚어봐야 될 것은 과연 이게 선 반영이 되었느냐, 아니면 더 큰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짚어봐야 될 내용이죠. 그렇다면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좋다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이제 23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23일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만약에 23일 날 된다면 물론 이제 현재 상황에서 국민 투표가 됐을 때 찬성 쪽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53% 정도니까. 근데 부동층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이번에 총선과 흡사하죠.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그렇게 대패를 할지 몰랐잖아요. 근데 뚝을 놓고 보니까 완전 대패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들이 현재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향방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반대표,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 위에 잔류하는 게 낫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표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놔 봐야 알겠지만 섣불리 그걸 판단할 필요도 없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반영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는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브렉시트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서 그대로 잔류를 한다. 또는 23일 날 투표를 하지 않고 연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는 괜찮겠죠.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목을 또 찾아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반대의 경우 23일을 기점으로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지만 그것까지 본다면은 많은 부분을 이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지수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5월 저점을 이탈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한 1, 2주간, 특히 1주간의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그 속도대로 밑으로 그냥 쭉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타이밍, 매수의 타이밍, 특히나 종목,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만 6년째 주가가 지금 코스피가 횡보 조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상승하는 종목 또는 수익의 종목 또는 수익 내신 분들은 없었냐라는 반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많은 종목들이 하락은 했지만 결국 화장품이라든지 제약 또는 바이오 기기 등에서 무려 10배 이상 터진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인바디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종목에 좀 집중하고 찾아 나서는 길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브렉시트가 선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또 브렉시트뿐만 아니라 중국 A주가 MSCI 지수 편입에 불발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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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정말 다행이죠. 네. 우리가 한번 짚어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는 선진주수 검토 대상국에서 빠져버리고 그거는 불을 보듯 뻔했어요. 우리 정부가 노력을 많이 크게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정부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 자금이 미국 자금과 영국계 자금인데, 유럽 자금인데,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을 때 환율 방어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선진주수에 편입돼 버리면 그 자체에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걸 조절할 수뿐이 없다.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중국 예주가 만약에 편입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수급적으로는 최소한 1조는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편입 불발될 것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중국에 좀 편입이 됐다면 주가는 저점을 저는 이탈했지 않았겠냐, 5월 저점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야정문 대표님한테 크게 진짜 배운 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선물이나 옵션을 그렇게 크게 잘 모르거든요.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볼 뿐인데, 이번에 지지난주 계속 하방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주 한잔 할 때,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금화하는 전략이라든지 좀 기다리는 전략이라는 실질적으로 이제 펼쳐 있으니까. 근데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그게 보였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실 줄 아셨어요, 혹시? 그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아셨습니까? 아니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거라고?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김성훈 대표님께서 긴급 질문을 하셨네요. 네. 덜 빠졌다는 건가요? 제가 거장 1, 2, 3회 때 하면서 공통적으로 딱 드린 말씀은 네. 올 여름 휴가 가기 어려울 거라고 했을 텐데. 네, 맞아요. 네. 아직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 자체를 보시는데 저는 시장 자체의 작은 규모를 봐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나라가 아까 선진국 지수에서 이번에 제외됐죠. 제외되는 과정성을 이렇게 보면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국제 자금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전체 에버리지를 놓고 봤을 때 1,000만 원이면 그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800만 원 갖다 1,000만 원 갖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나면 여기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트,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포트를 운영을 한다면은 한 종목당 펀드 매니저는 한 종목에 10%를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을 국제적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국제적으로 이루는 펀드 안에 한국이란 종목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로 제한되어 있으면은 외국인들은 절대 이 구역에 3% 이상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규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해요. 외국인 10조 샀는데요. 판 거 생각해 보시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또 얼마 팔았는데요. 또 산 거에 생각하면 또 똔똔이에요. 항상. 걔는 제로 포지션을 가지고 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전체 수급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읽어내셨던 거고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거든요. 예. 선물이 어제는 대단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역도덕이니까. 근데 이게 어제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선물을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네. 오히려 콜옵션은 7거래 연속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양방향 해치인가요? 아니면 한쪽에 먹을 게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걸 왜 그러냐면요. 네. 이 주식은 우리가 상장 폐지될 때까지 운영을 해요. 그죠? 네, 네. 근데 옵션 같은 건 한 달 게임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한 달을 많은 분들이 보면 단기성이라고 보시는데 네. 많은 시청자들도 파생을 갖다가 굉장히 당연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도 위험한 거죠. 사실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한 5년, 10년에 걸쳐 10배가 가요. 네. 근데 파생은 한 달 안에 그걸 게임을 한다고 그렇죠. 본다면은 파생은 주식의 10년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파생의 하루는 주식으로 따지면 1년, 2년이에요. 그걸 에너지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하루의 변동성이 크게 보이시지만 네, 그걸 네. 주식으로 풀어버리면은 주식의 1, 2년이 파생에서는 하루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얼마만큼 느낄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하루가 1년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그거를 거꾸로 계산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걸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네. 왜, 파생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나 충분히 답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차피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선물하고 옵션은 저도 해봤지만 대단히 어려워요. 정말 이 방향을 잡는 것이라서 그 방향만 놓고 보면은 그것만 쫓아다니면 정말 이거는 쪽박차는 길이죠. 근데 그 이면에 뭔가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우리 여자문 대표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게 아니냐.
아마 네. 자세히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김성호 대표님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보너스를 얻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야정구 대표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주 뭐 지난주에 일단 만기 때 확 들었다가 2000선 돌파해서 뭐또 했다가 또 금리 인하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질문을 받은 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됐으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더 안 좋아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더 안 좋아졌는데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금리 인하는 인정한 거다. 그렇죠. 네.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기가 살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미국이 요즘에 못 움직이냐?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다. 회의감에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경기가 좋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너? 너 나한테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앨런 회장이 그래서 거기 사면 초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1차 밴드 구간은 때렸는데 여기서 이제 얘들이 횡보를 얼만큼 할 것이냐 하고 변동성을 얼만큼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시청자들이 앞으로 다음 주까지 뭐 브렉시트도 있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브렉시트 부분은 그렇게 그것이 이슈화는 돼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때리는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우리가 7, 8년 동안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브라질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는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 에너지 자체가 떨어질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브렉시트 때문에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말하면 브렉시트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의 연관성을 본다면은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브라질에서 보면 우리가 교육 4번인가 5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브라질이 4번, 5번이 안 돼요. 아니, 이제 영국에서 볼 때 한국은 우리나라하고의 영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영국을 딱 봤을 때는 한 9번째, 10번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권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자금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조 원 정도 빠질 것이다. 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 굳이 하는데 그거를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브렉시트가 아니고 중국 에이즈 편입했어요. 에이즈? 저도 사실 브렉시트는 크게 우려를 안 해요. 우려 안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한다. 그럼 영국이 없어집니까? 영국 산업이 다 망가지나요? 그거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핵심을 봐야 돼요. 항상 그 기사가 나오면 기사에 공란 있잖아요. 빈란 있잖아요. 중간에. 그걸 안 써진 부분. 그 부분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나중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뉴스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물론 그거는 정보예요. 정보지만 내 걸 만들려면 그 중간에 그 하얀 백지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영국의 산업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EU의 산업도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교육? 잠시 문제가 되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서로 간에 자율협약을 하겠죠. 왜? 서로 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산업은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탈퇴하는 이유는 결국 이민자들이나 다른 또는 남유럽의 지원을 영국이 더 많은 포지션을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우리도 지금 죽겠는데. 이런 거예요. 저성장 국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저성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결국 주가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나 거 아닙니까? 그 산업이 그대로 있다면. 그러니까 깨지는 건 아니죠. 이건 심리적인 이유와 수급적인 이유인데 그건 항상 시간 지나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호 대표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뭐 야정구 대표님께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위기의 롯데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검찰이 정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롯데의 큰 악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거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정구 대표님, 롯데가 그야말로 정말 초토화가 됐는데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지금 롯데그룹이 걸려든 거는 네이처 퍼블릭이요?
정은호 씨? 네이처리퍼블릭. 네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 사람이 네. 뭐 그때부터 그, 법조계까지 법조계 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법조계 두 분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롯데. 구속영장 치는 날.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그 검찰청 딱 갔다가 전부 다 롯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안 나왔어. 근데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거기는. 심상치 않은 또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시그널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롯데가 일단 거기서 정은호 씨가 롯데 면세점에 20억을 준 것 때문에 기업 오너가 비자금을 형성한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뒤진 건데 지금 올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안 털린 데가 없어요. 처음에 털린 게 이제 SK 털렸고요. 그 다음에 CJ 털렸고요. 그 다음에 한화그룹 털렸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털렸고요. 효성 털렸고요. 이번 롯데 털리고요. 6개 털리는 거거든요. 딸. 맞습니다. 지난해도 포스코가 뭐 거의 8개월 동안 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그룹사들을 다 조지고는 있어요. 근데 네. 뭐 조지인데 뭐 일단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CJ의 이재현 회장만 거기 있고 SK의 최태현 회장님은 나오셨고 한화그룹의 또 김승 회장님도 나오셨고 그리고 포스코에는 누구 책임져서 집어넣을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만 조지고 있는 거고 효성도 뭐 분식회계로 해서 근데 이 5개 그룹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요. 네. 네. 분식회계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분식회계. 분식회계라면은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부분인데 펀더멘탈을 건드렸으면 이 5개 그룹이 박근혜 정부 이후에 계속 털렸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분식회계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자금 형성한 부분들 이 부분을 털고 해가지고 뭐 관합을 하고 막 세금 내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론을 본다면은 지금 제가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 쫙 리포트를 쭉 봤어요. 이거 5년 동안 이 5개 그룹을 평가한 애들은 다 어떡할 거예요. 이 가짜 장부 놓고서 PBR이었다고 퍼거었다고 그러고 진짜 퍼 맞아야 돼. 그죠? 네,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난해에도 롯데가가 지금 왕자의 날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지금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렇게 큰 악재가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뭐 형제의 날 둘의 검색을 싸우고 지랄들인지 모르겠어. 돈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아유, 참. 꼴뱅이. 그것도 또 둘 다 일본 사람이잖아요. 왜 한국 땅에 와서 지랄들이야? 기념 하나 가서 먹고 살지. 아유, 앞서 롯데가 안 가.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조금 시각을 이제 달리 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핵심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보는 것은 기업에 이제 모럴 해저드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결국 우리는 선진 시장으로 가야 되겠죠. 아직 우리나라를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보냐면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외국도 우리 스스로도 아직까지는 그 길을 가야 되지만 아직까지 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말씀하셨듯이 거의 대기업들이 안 거친 곳이 없어요. 그럼 또 앞으로 계속 거쳐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뭐냐면 스스로의 통제 능력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기업들이 스스로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비단 지금 이 롯데뿐만 아니죠. 방금 이야기했던 기업들이 다 그랬고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정말 이 미친 회사 아닙니까 지금. 그 기업의 차장 같은 경우에 무려 180억 원을 횡령을 하고 그걸 고급 자동차, 외제차, 또 명품 뭐 이런 것들을 샀다고 하니 기업이 그걸 몰랐다 그래도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대표나 임직원이 몰랐다 그래도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회사고요. 알면서 덮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찌해야 될까요? 이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롯데도 마찬가지다. 규모의 차이일 뿐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분식계획을 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이 자체를 본다면 철퇴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과연 롯데가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느냐 또는 공정한 룰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롯데는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일본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기업인 줄 알아요. 제가 뭘 하나 말씀드릴까요?
부산에 롯데쇼핑 있죠. 그 자리가 예전에 부산 상고 자리예요. 그 부산 상고 자리에 롯데라고 하니 반대가 심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 투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들어올 때 세금을 거의 한 푼도 안 냈어요. 만약에 지금 시세로 국내 기업이 그걸 투자를 하려면 아마 수백억의 비용이 들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롯데가 계속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면 지금도 그들끼리 싸우면서 결국 핵심은 보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롯데홀딩스라든지 광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정부도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각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얼마나 투명성 있게 객관성 있게 정부 다 하느냐, 검찰과 정부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 보고 문제는 롯데에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 과연 그대들은 한국 기업인가? 만약에 정부가 검찰이 건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이 돌아서는 것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국민이 이 롯데가 이런 기업이었어? 롯데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벌써 다 일본으로 다 돈 가져가고 그럼 우리한테는 뭐지? 그런 식으로 된다면 더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번 롯데 문제는 기업의 역할 등 지금까지 누적된 문제들이 함께 작용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이거 시장론자예요. 가능하면 시장에 맡깁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가 통제를 못할 때는 누가 통제를 해야 될까요? 뭐 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이 해버리면 더 좋겠죠. 그 기업 주식 사지 말고 그 기업 물건 사주지 말고 그럼 망쳐들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정부에서 칼 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롯데 물건 안 사면, 롯데백화점 안 가면 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은 무서워하셔야 돼요. 네. 거기서 발목이 잡힌 게 뭐냐면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에요. 롯데그룹을 망하게 했을 경우 그 근로자들 수십만 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애들이 항상 기업들이 내세우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고용 창출. 그러나 그거 이면에 결국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기업 역할을 다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게 정말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이라면 기업들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정부도 그에 맞게끔 시각이 이제 따라가면서 뭐 조사를 하든 뭐 투명하게 뭔가를 밝혀내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정구 대표님, 네. 그 압수수색 배경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조금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경영진들의 배임형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레이버 퍼블릭의 그 정은호 씨한테 20억 받은 부분, 그 돈을 가지고 개인 돈으로서 받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이제 정은호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이것이 이제 롯데그룹 전체로 번지는 거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비자금을 들이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게 몇백억씩 가져갔단 말이지. 그래서 굉장한 수치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저분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봤으면은 그렇게 네. 못하지. 하늘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빨대 꽂고 뽑아가는 거야. 쉽게 하면 쪽쪽쪽쪽 빨듯이. 그냥 우리는 빨리고 있는 거고. 근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걸. 그죠? 이번에 제대로 하는 빨대를 뽑아버리든지 어쨌든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지분을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타 그룹사에 비해서 지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이 신격호 회장님이 또 정신줄 놓는 바람에 이 구조를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이거 정신줄 놔주셔가지고 이거 걱정인데 어떻게 풀어보시죠. 그 다음에 오너 일가 이거 일가 몰아주기예요. 예를 들어 롯데 시네마에 가면 거기 있는 팝콘만 먹어야 돼요. 다른 팝콘 가면 막 째려보고 막 승질 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죠. 그게 그 비상장 회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롯데의 그 세 번째 부인님께서 하시는 거, 부인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사는데 다 먹고 사는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그거 부분에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서 탈세 혐의. 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열사에 수백억을 지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 굉장히 그 나쁜 짓인데 예를 들어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있어요. 롯데쇼핑이 주식을
신격호 회장님하고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넘겨주고 주가 떨어지면 또 싸게 받아주고 여기서 이제 자금이 회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비자금 형성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하여튼 뭐 뒤지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털면은 이거 아주 작정하고 터는 거기에 240명 들어갔죠. 검찰 직원이 역사 일을 최대 터는 겁니다. 서울지검에 4분의 1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 안 하고 저기 지금 근데 또 이제 올인하고 있단 요거 말이에요. 뒤지다 보면 지금 요즘에 뉴스화 되는 게 성남 비행장 롯데타워를 딱 보니 저희 집에서 롯데타워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성남 비행장에 이렇게 비행기 내리는 거 보면 비행기가 그 각도를 뭐 틀었다면서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타워가 이렇게 짓기 전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는 게 보인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 타워 세우고 나면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전 정권에서는 계속 반대를 했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요. 그렇죠.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거 몰아준 거예요. 네, 그렇죠. 몰아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 롯데그룹의 그 자산 규모가 42조에서 43조입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끝나고 나니까 97조예요. 2배 이상. 장사 잘한 거예요. 더블.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그룹의 그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주요 의혹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 압수수색의 전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종목별 주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걱정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우선 종목별 주가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뭐 일단 롯데쇼핑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아마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뭐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 핵심 이것만 가지고는 주가를 논하기는 쉽지 않죠. 그냥 결국 기업의 방향은 결국 장사를 잘하느냐 못하냐, 잘 버냐 못 버냐, 앞으로 잘 벌 거냐 못 벌 거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수급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핵심은 이게 아니죠. 그러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롯데홈쇼핑의 지분을 53%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분을 요즘은 따로따로 떼놓고 보지 않잖아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연결 재무제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데쇼핑의 전반적인 실적에 홈쇼핑의 실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프라임 때 롯데홈쇼핑의 영업 정지 6개월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실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이잖아요. 2분기, 3분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롯데 쇼핑 자체도 소비가 살아나서 그들이 영업을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뭐 이 상황은 크게 우리 또 국민들이 그렇다 그래서 물건을 안 사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롯데 쇼핑 자체의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질 거냐 하반기 들어서 그런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적자 폭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실적의 발목을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좀 실적만 보더라도 좀 우려스럽다. 롯데쇼핑에 그래서 2분기 실적, 2분기 뭐 또는 3분기 바로 롯데쇼핑 들어가서 뭐 수익을 내겠다. 저는 뭐 그건 좀 좋지 못하다. 다만 이제 기술적 바닥을 언제 정도 잡아볼 것이냐라고 본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뭐 전후 정도 되면 단기 반등은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언제 빠져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전후를 좀 봐서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걸 가지고 뭐 큰 수익을 내겠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얼마를 올라간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이 연말까지 뭐 10% 20% 간다.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다른 종목으로 똑같이 또는 그 이상 수익 낼 수 있다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다른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죠.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예, 롯데 케미칼이죠. 왜냐하면 롯데 케미칼은 롯데그룹 내에서는 그나마 실적이 좀 잘 받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실적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한 6% 정도.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20%또 빠져요. 그러니까 롯데 케미칼도 전반적으로 화학산업에 집중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결국 좀 실적만 놓고 본다면 이 종목도 그렇게 막 좋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이걸 굳이 롯데케미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좀 칼날이 서 있다면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조금 좀 피해가는 길게 보고 들어오신 분이든 또는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좀 피해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 있잖아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반하지 마라. 마라, 맞서지 마라.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정하고 긁어대면은 사실 뭐 어디가 먼지가 안 나는 데가 사실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처럼 그렇게 작정하고 달라들면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선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우 대표님께서는 뭐 그룹 우려감도 함께 하면서 동시에 실적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야정구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종목별로 바라보시는지 여쭙고 네, 싶네요. 지금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서 8개 계열사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뭐 지금 대부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롯데 쇼핑일 거고 아까 김상호 대표가 말한 대로 그다음에 롯데 손해보험, 롯데 제과, 롯데 칠성, 사이다, 롯데 사이다 아시죠? 네. 칠성 사이다. 그다음에 롯데 케미칼, 롯데 푸드, 롯데 하이마트 이렇게 7개 종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그 압수수색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죠? 안 빠졌어요. 색다른 또 이 의견을 얘기는 주시고 뭐냐면은 계신데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 여기서 오판을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롯데그룹의 압수수색하고 롯데그룹의 주가하고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실래요? 제가 롯데그룹의 2016년도 고점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하는 날하고 압수 후를 가격을 봤어요. 거의 변동성이 없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압수수색 받기 전에 이미 반토막들 나 있었단 말이에요. 2, 3년 동안에. 이미 반토막이 나 있었다. 롯데쇼핑은 2011년도에 5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5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20만 원이에요. 올 상반기에 해봐야 24만 원, 3만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롯데그룹이 50만 원에서 갑자기 롯데쇼핑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팍 반토막이 났다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롯데그룹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깨진 원인을 그런 부분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롯데그룹이 압수수색을 물론 압수수색 받는 날 한 3, 4%는 빠졌습니다. 한가는 안 맞았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압수수색 자체가 세금 털고 하는 이 자체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주가는 아니니까 압수수색의 주가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압수수색 때문에 이게 깨졌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사실은 진단이 실적이란 잘못됐다. 말이에요, 다들. 원래 원칙으로 한다면 롯데쇼핑이 2011년도에 50만 원 하다가 작년에 20만 원 갖고 그다음에 뭐 25만 원, 27만 원 갖다가 또 20만 원 갖고 실적이란 말이에요, 실적. 롯데쇼핑은 아는 대로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면세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롯데홈쇼핑 있죠. 롯데홈쇼핑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보면은 그렇다면은 롯데쇼핑 자체가 이번에 압수수색 때문에 박살났다라고 한다면 CJ하고 CJ홈쇼핑하고 GS홈쇼핑은 안 빠졌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홈쇼핑 이 3인방은 다 두 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동시에 같은 업종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본다면은 이것은 압수수색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예, 경제적. 소비시장이 둔하죠. 소비시장이 둔하. 그럼 김상호 대표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맞죠. 네. 결국 기업은 검찰 조사가 주식이 아니거든요. 기업은 결국 뭘 먹고 사느냐, 뭘 앞으로 할 것이냐, 뭘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 이걸 이제 먹고 자란단 말이죠. 또 더 많이 가는 것들은 이제 꿈을 먹고 자라죠. 아, 얘들이 하는 것들이 야 괜찮아. 이거 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야 돈 될 것 같은데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러면 주가가 막 대박이 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본다면 이제 우리 야정구 대표께서 이야기한 거는 이전의 주가와 현 상황 검찰의 반응과 주가의 관계를 짚어주신 거고 저는 이제 그 이후의 주가의 흐름들 그것도 똑같이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놓고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정부의 시각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시각으로 본다면 좀 잘하는 곳에 집중을 하라. 라고 말하고 싶죠. 제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 검찰이나 또는 뭐 정부 입장에서 기업들을 본다면 비단 롯데뿐만이 아니에요. 뭐 너무 문어발이잖아요. 근데 문어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거는 좋아요. 그거는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기술력이 없으면 뭐 개발해서
오래 걸리면 개발되어 있는 회사 사는 게 좋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는 뭐냐면 전혀 엉뚱하게 이상한 쪽으로 M&A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몸집 부풀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자금 조성의 경우 또 받게 되는 거죠. 갑자기 껌 팔던 녀석이 석유화학 공장을 합니다. 이 사람 왜 자꾸 그렇게, 물론 지들은 논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롯데를 본다면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하잖아요. 그럼 내수 소비에 영향을 받죠. 예, 세계적으로 강자잖아요. 저는 뭐 그쪽으로 본다면 롯데가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별개의 문제, 이게 한국계냐, 미국계, 일본이냐,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고, 기업만 이제, 지금은 이제 기업만 놓고 본다면. 근데 이것도 잘하겠다, 화학도 잘하겠다, 또는 이제 뭐, 다른 것도 해보겠다.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구글 같은 경우를 보세요. 구글이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작년만 50개? 500개인가 이렇게 M&A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놓고 봤더니,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구글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하나의 어떤 큰 방향을 놓고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특정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었다. 결국 이제 네. 미래의 어떤 산업, 4차 산업으로 가는 그 핵심이 결국이더란 거죠.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뭐지? 뭐 생뚱맞게 이상한 것 같았는데 결국엔 하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여기 수익 내고 저기 수익 내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게 어쩌면 정부에서 옛날처럼 빅딜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야, 너희들 이렇게 자동차 삼성 내놔. 이쪽으로 몰아. 될 거려 그거. 뭐 이렇게. 근데 중공업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빅딜 이렇게 대놓고 못하니까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청와대에서 해서 레이저 쏴요. 이렇게 해서 좀 산업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관점에서 롯데의 3대 주력 사업이 있습니다. 네. 롯데호텔과 롯데케미칼 또 면세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의 향후 전망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야정우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롯데 3대에서 이제 호텔 롯데가 이번에 상장을 추진하다가 다 취소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번 비자금 사건이고 뭐고 해가지고 터지면서 맞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롯데호텔 요게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상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증권거래소 쪽에서도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신동빈 회장은 호텔 롯데를 상장시키겠다. 그건 지 얘기고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지만 본인의 판단일 뿐이다. 그건 전직이고 현직이 중요한 거야. 예, 안 돼요. 오래 못 해요. 왜냐하면 얘는 빨리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뭘 하든지 하고 일단 뭐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재밌어요. 이거 압수수색하는 거 정보 샜다니까. 저기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일단 연장이 됐잖아요. 지들이 일단 접었잖아요. 접으면 6개월 이내에 못 해요. 얘는 뭐 보고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가지고 신동빈 회장은 못하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안 되고. 이 사람 생각 자체가 지금 여기가 MB인 줄 안 되니까. 네, PK가 아니고. 안 되고,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안 돼요, 올해는. 올해 어떻게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안 되고. 또 만약에 기업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3년 내 재상장을 못 해요.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3년 동안은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알고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한 것은 비행장 틀어서 만든 사람들이야 뭐 겁나는 게 있겠어. 굉장히 큰 오류가 있었다는. 그러고 빨리 들어가서 이야기해야죠. 지금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재밌는 거는 압수수색하기 전날 신격호 회장 딱 입원했죠. 신동민이 날라갔죠. 했더라고. 순식간에 탁탁탁 됐더라고. 정보를 빨라. 그런 것들을 정부가 IT 기업이 다 못하니까 국민들이 좀 심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제일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야정우 대표님 호텔 롯데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근데 이 호텔 롯데의 뒤에를 보면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분을.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얘가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있고 일본이 롯데호텔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서 한국에 있는 걸 다 장악하는 지분 구조가 까면 깔수록 계속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페이퍼 컴퍼니 몇 개 심어져 있고 뭐 어디에 또 뭐 있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네. 예, 이제 그 어떤 식이냐면 이번 롯데 상장 롯데 들어가 봤더니 정말 웃겨요. 기가 막히는 게 기가 막히다라고 지금 이게 표현을 하셨을 그러니까 정도로. 나쁜 거죠. 네. 좋은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분의 99%가 외국인이에요. 한 1% 미만이 한국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또 어떤 식이냐? 이 제일 많은 투자라는 게 일본 롯데.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신기해요. 일본 주식회사 L, 일본 L 주식회사 제4 투자회사, L 주식회사 제9 투자회사, 제7 투자회사, 제1 투자회사, 제8 투자회사, 뭐 이렇게 뭐 숫자가 계속 붙어 있어요. 이것들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또 일본 강윤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 일본 기업들이 쭉 흩어져 가지고 지분을 한국 롯데에 투자하는 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그게 그거라니까요. 탈세 결국에는 제1회사가 제1회사, 제2회사, 제3회사 탈세가 아니라 세금을 아끼겠다는 거지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제1회사도 내 돈이고 제2회사도 내 돈이고 네. 제3회사도 내 돈이야. 예. 나중에 1억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그냥 놓으면 쥐들도 통장을 잘 모를 것 같아요. 10개를 맺는 것뿐이야.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상장을 재추진하기 전에 정말 이 롯데는 반성해야 돼.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그들 스스로 신격효 회장이든 신동빈 회장이든 신동주 회장이든 그들 스스로 그걸 정립을 해야 돼요. 반은 일본 사람이고 반은 뭐 한국 사람, 뭐 또는 나는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면 자기나 일본인이고 외국인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 들어와서.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꼴은 다 그런 거거든요. 외국인 투자자예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을 거야. 제대로 돈 내고 국내에서 투자하고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와서 투자하듯이.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분은 나는 외국인이고 세금 안 내려고, 한국 들어와서는 난 한국 사람이다. 우리 물건 많이 받아달라. 이율 배반적이죠. 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롯데케미칼이나 면세 사업 뭐 이쪽 관련해서는 더 덧붙이고 싶은 부분 없으실까요? 면세 사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롯데그룹이 그래서 이제 면세 사업권을 다시 하려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백화점주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쇼핑주들이 무너졌다면 내성 입증이 끝난 건데 이 부분에서 다 호텔 신라도 무너졌죠, 그죠? 일단은 이 면세 사업권을 면세 이 부분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집 앞에 면세점이 있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가 꽉 막혔었어. 그냥 중국 사람들 그냥 감사히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근데 요즘에는 딱 보면 일주일에 차 한 2대 나오나.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안 사. 면세점을 안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만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앉아갖고 떠들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면세점도 많이 늘어났겠지만 이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우리가 네, 그런 것 우리나라가 같아요. 1980년대에 여행 자유화를 했잖아요. 그때면 막 태국을 아주 덮었어. 근데 지금 가서 태국 가서 뭐 사와요? 안 사오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중국에서 얼마나 사람들 다 왔고 돈 있는 사람 썼어요. 이제 한국 온 사람들은 일본으로 간다고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버리지 한국의 면세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 프랑스 파리를 날아가서 거기서 샤넬백을 사버린다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면세를 잘못 했다가는 기업들만 아작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이 확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중국이 많이 온다. 유럽고 온다. 라고 하는데 오면 뭐 할 거냐고. 단체 관광객 뭐 우리 예전에 보면은 1980년대 90년대까지면 태국 갔다 왔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뭐 선물이라도 사고 면세라서 뭐 사다 주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태국 안 가본 사람이 없네. 그죠? 어쨌든 차질은 있겠죠. 차질이 많죠. 재승인 받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돈 있는 애들은 이제 한국을 안 와요. 초창기나 뭐 뉴욕 간다고 그래서 한 4, 5, 6년 전에 와가지고 한국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안 오고 지금 중국에서도 중상층에서 이제 이게 돈을 쓸 수 있는 계층하고 돈을 적당히 쓰는 사람이 있고 아껴서 오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지금 오는 사람들이
아껴서 오는 사람들이야. 근데 잠시 지금 제1롯데 그 치워놓은 그 밑에 면세점을 영업을 하려면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우선은 뭐 일단 안 해줄 그거 다 거는? 치워놓고서는 영업 안 해줄 지금 거니까. 장사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근데 문제다, 그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문제가 크지만은 내수 소비가 같이 겹치면서 다 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네. 중국 관광객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인하더라도 별 뭐 옛날처럼 이득이 없을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맨날 요즘 이게 관광객들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동대문, 남대문 이쪽을 많이 가거든요. 예. 그 동대문, 남대문 롯데가 없잖아요. 영세 업체들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떡볶이 먹는 거 이런 거 하거든 중국 애들 요즘. 그래서 떡볶이를 뭐 떡볶이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떡볶이 아니 그 뉴스에 나온 거야. 시간이 그래서 저희 말씀이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다른 돌아가고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네. 거 좀 봐야 돼. 네, 저희가 마케팅은 좀 좋지 않을까요? 3대 주력 사업 떡볶이 만 원인데 향방에서 5개 줬더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저희 거장에서 게시판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요. 게시판 잠깐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 뭐 먹지님께서 롯데쇼핑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길게 한 분이 남겨주셨어요. 네. 7978님께서 요거 한번 볼까요? 두 대표님들의 이번 이슈에 대한 토론 누구보다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불 클라우드 잘 팔리는 거 보고 이번 여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뉴커들 얘기를 하시니까 이 음료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맥주 판매가 많아지면서 주가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음료 시장이 성수기로 접어드는 마당에 이게 뭡니까? 답답한 마음 클라우드를 시키다 보면 반등 올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답답하시죠. 근데 클라우드 드시니까 클라우드 산다. 일단 뭐 시키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클라우드로 시키지 이게 마시고 말- 다른 걸로 시키는 게 더 이분 나을 것 말- 같은데. 이분이 말하는 게 맞다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뭐 객관적인 자료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류 부분의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의 압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클라우드 드시는 분은 야 클라우드 잘 팔리지 않느냐, 클라우드 많이 팔리는 거 아니냐, 또 광고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입소문이 좀 괜찮았죠.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다 먹어봐요. 웬만한 것들을. 왜냐면 이게 잘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직접 제품까지 판단을 하시고요. 네. 그건 중요하죠. 네. 그게 일종의 가치 투자예요. 그냥 듣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죠. 그러면 제가 맥주 맛을 조금 압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확 땡기는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거 뭐가 나오면 그래 신기해 한번 먹어볼까 이런 건데 계속 먹어야지 이런 맛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유율 5%까지 갔다가 지금 마켓쉐어가 3에서 4%로 빠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추정은 왜? 이놈들이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 업체들도 그래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적이 나와봐야지 마켓쉐어를 알아요. 서로 이야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시장 추정상 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거 어떻게 돼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모멘텀 시키시는 건 좋은데 다른 맥주를 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버리면 크게 실적에서 도움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클라우드만 빼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부재고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탄력 있게 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혹시 야정우 대표님께서도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 롯데그룹의 뒷배경에는 아사히 맥주가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요? 네. 이게 술집에 가보세요. 여기 합정동이니까 여기 이제 홍대 이렇게 네네. 술집 많잖아요. 이따 가겠지만 네. 가다 보면 아사히 맥주 3잔 먹으면 한 잔 공짜. 이거 무지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거의 이자카야 집하고 네.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술집들에 이렇게 네. 술집에 가보면 간판 이렇게 입간판 스탠드 간판에 아사히 맥주 3+1 딱 이게 써져 있어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사히 맥주도 롯데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롯데 물산에서가 아사히 맥주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 칠성원에서 하고 아사히 맥주하고 경쟁을 했을 때 아사히 맥주가 지금 단가 싸움에 들어간 거거든요. 가격 싸움에. 네. 3+1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롯데 칠성의 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클라우드 대신 아사히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실적은 계속 악화되니까 이 종목의 그 흐름을 봐더라도 280만 원까지 갔다 지금 170만 원대로 해가지고 거의 반 작살나게 생겼다. 이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압수수색 때문에 얘가 무너진 게 아니라 실적적인 모멘텀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오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술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로 해서 이제 3+1 아사히맥주 먹는 순간에 이 시청자님께서는 바로 내 주식은 떨어진다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이제 클라우드 근데 딱 지나가다 3+1 저거 먹는다. 야 저거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게시판에 또 은하수님께서 유창호 앵커님 이 시간에 토론 재미나네요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거장과 함께 계속 만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롯데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대표님, 롯데 투자 전략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롯데뿐이 없으면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 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서부터 사실 저는 롯데를 쳐다보지를 않았고 뭐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저는 이렇게 내용을 좀 많이 저도 공부를 한 편인데요. 그 전서부터 롯데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다. 그건 뭐냐면은 향후에 주가가 실적이 좋지 못할 거니까 주가는 당연히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얘들이 앞으로 뭘 먹고 살 거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안 보여요. 롯데가 뭘 먹고 살 건지. 그런데도 뭐 악재까지 터졌으니까 당연히 롯데는 저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뭐 안타깝지만 종목 교체 쪽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반등시 하든 아니면은 뭐 조금씩 갈아타든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안 샀는데 롯데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다른 쪽으로 쳐다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대표님의 롯데 투자 전략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야전군 대표님의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이요? 네. 롯데그룹은 일단 내수 관련주가 많습니다. 시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롯데 제과 있죠, 홈쇼핑 있죠, 내수 관련이에요. 내수 관련주들이 다 2012년, 3년, 4년을 기점으로 다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수가 즉 돈 쓸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수는 더 위축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점이 들어가는 지점까지는 완벽하게 구조조정이 끝나고 정상 흐름으로 돌아서기 전까지 내수 관련주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중립 이하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전군 대표님께서는 중립 이하의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위기의 롯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두 거장과 함께하는 다음 주 투자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대표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1분 정도로 짧게 말씀. 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롯데 얘기를 이거 하냐 그러면은 시간이 없대. 빨리 하래. 알겠습니다. 좀 오버하더라도 제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안 할게. 핵심이 뭐냐면 미래 성장성입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계속 그걸 지켜보세요.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 길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앞으로 융복합이에요. 우리가 또 뭘 잘하냐? 새로운 걸 우리가 막 만들어내는 것, 구글처럼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윈도우를 만들어내고 안드로이드를 애플처럼 개발해내고, 이 처음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못해요. 왜냐? 투자의 금액 자체가 잽이 안 돼요. 미국 애들이 100을 하면 우리 1, 2분이 못하니까 당연히 결과가 안 좋죠. 틀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잘하는 건 뭐냐면, 이게 될 것 같아. 그래, 미국이 개발했어? 영국이 했어? 일본이 했어? 확 지르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인 것 같아요. 삼성이든 현대든 보면 정중희 회장 아시잖아요. 그런 어떤 기업가적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 융복합에서 찾아야 된다. 아마 대기업들은 나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발걸음이 너무 더뎌요. 너무 재는 것 같고 아니면 못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과 독일이 최근에 스마트 공장 통신 표준 합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4차 산업의 시동을 건 거예요.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기업도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이게 뭐냐면 통신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 군데 기계들이 서로 소통하고 통합을 하게 돼요. 그런 걸 지금 하려고 그랬더니 뭐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이 먼저 얘네들 벌써 앞서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 먼저. 그럼 우리는 거기를 빠르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우리 역할인데 그렇게 본다면 어느 쪽이 현재로 본다면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5G 관련주 또는 AI나 IoT 관련주, 바이오테크 관련주 이런 것들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융복합되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냥 기계가 아니라 자동차와 통신이 융합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관련 주식들은 뭐가 있냐라고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상우 대표님의 다음 주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야정구 대표님은 생략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짧게 한번 줄여보시면. 짧게요? 어떨까요? 네, 아주 짧게요. 올여름 그냥 시원한 사이다 마시면서 좀 쉬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야정구 대표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두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치열하게 알찬 내용을 가지고 흘러간 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거장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두 거장과 함께 하시면서 거장의 해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